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얼마 만이지?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거든요. 김모 배우, 아역 배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성장하시던 배우였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사가 떠서 맞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도 다 마지막에 맞이를 하겠지만은 그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 작가님께 죽음은 좀 무엇인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해요. 죽음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답을 내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긴 해. 왜냐면 죽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보라색 바나나 이런 느낌.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그치? 경험할 수 없기에 증명할 수가 없어. 경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한다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 대신에 죽음의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내가 담을 수는 있어.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 죽음의 상대적 개념인 삶에 대해서 알면 돼. 우리가 하나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반대, 상대적인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그러면 죽음의 반대인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게 사는 거야.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게 삶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죽음은 뭐다? 지금 여기에 여집합이 죽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지 못하고 시간 여행하는 거. 쉽게 말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미래로 가서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이런 시간 여행을 하는 게 현존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시간 여행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시간을 죽인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사실 경험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시간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야. Living is dying 거야. 매 순간 우리는 시간이 죽어가기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서서히 죽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과 함께 죽어간다 이런 그치. 느낌으로도 지금도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 그치? 시간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게 죽음이고 그 없어지는 게 아쉬우면 지금 여기에 현존하려고 노력하면 돼.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우리는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연예인 그 유명인사들의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은 왜 하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자신의 선택이 자살이야.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어떤 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래. 상에 대한 어떤 상이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해. 이런 나만의 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자살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자살하지 않게 돼.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모습에 집착된 모습 때문에 그 집착이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으면서 결국에 마지막 선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것은 범죄 얘기잖아. 우리가 타살과 자살은 똑같은 거야. 살인하는 거잖아. 근데 타살은 피해자가 있지만 자살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신의 자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특히 뭐 친한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도 타살과 똑같은 범죄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어쨌든 자살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음. 병으로 되게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 주사로 음. 라든지 약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살 중에 안락사도 자살의 일종이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때문에 나는 이런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안락사는 예고된 자살이거든. 그래서 가족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지인들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 그걸 먼저 예고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안락사라고 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엄사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거야. 출생과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자살과 안락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나의 마지막을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안락사하는 것은 나는 내 개인적 입장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는 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존재 조건이 따르고 어떤 법적인 문제도 따르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내가 안락사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뭐 주느냐, 그치. 고통을 너무나 많이 남기느냐, 그치. 적게 남기느냐. 어쨌든 자살이든 안락사든 죽음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슬픔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되게 가족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만은 두 번째 슬픔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에 대한 괴로움이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을 그 안락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자살과 안락사의 차이라고 난 생각을 해.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을 쓰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모니터 저편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말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악플을 쓴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악플이라는 게 자살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색 소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스타벅스 가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잖아. 그런 백색 소음에 대해서 난 사실 잘 반응을 안 하는 편이야. 그런데 내 내면에 어떤 상처받은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런 기억들이 외부의 소음에 반응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 그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 그리고 어떤 상처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떠드는 소리가 들게 되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 소리, 그런 댓글이라든지 이런 소음 때문에 내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이미 상처받은 내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가 되고 그 마음의 그 내면 아이의 어떤 승화라든지 정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런 외부적 소음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런 뭐 댓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근원적인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의 치유가 우선시 되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어떻게 되면은 보면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런 진동과 내부에 상처받은 그 내면의 아이가 같이 딱 이렇게 만났을 때 공명을 해서 더 진폭이 커지는 그런 느낌. 강 작가 많이 늘었다. 그렇지. 공명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부정성과 그러니까 현실의 부정적 조건과 환경이 다 맞아떨어질 때 나도 모르던 의도가 의지를 만들거든. 그 의지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해도 잘 못 알아챌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런 직감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뭔가 이 친구 불안하다라는 직감이 들 때 좀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직감이 들 때 네. 인식을 다른 데로 넘겨야 돼. 쉽게 말해서 자살하고 싶다라고 그럴 때 왜 너 자살하라 그러니? 라고 그 자살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 야 너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삼겹살집 있잖아. 그거 맛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시켜줘. 그냥 계속 말을 돌리고. 화제를 전환시켜주게 되면 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뭐 누가 밖에서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화제를 전환시키게 되면 그 자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질문지 없었어요. 작가님의 마지막은 어떠길 좀 바라시는 나는? 이런 거 있으실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나는 오늘도 저렇게 살고 있거든. 그리고 난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산단 말이야. 사람이 죽음을 곁에 두고 살게 되면 죽음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삶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거든. 우리는 항상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욕심을 내잖아. 1년 뒤에 뭐 하고 10년 뒤에 뭐 하고 나중에 이거 해야지.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현존하게 돼. 그래서 늘 나는 죽음을 곁에 두고 살기 때문에 뭐 내 죽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힌트를 하나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곁에 두고 산다라는 생각을 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생각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내일 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오늘 한 이 행위가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늘 내일 죽을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추천했던 책이 그거잖아.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책이 히트를 친 이유도 죽음을 늘 곁에 두게 되면 삶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역설적인 거지. 죽음이 곁에 있다는 걸 알면 삶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된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오늘 하루를 사는. 그렇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살아있다는 이 기적을 즐길 수가 있어. 그리고 내일 내가 시력이 상실되고 청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볼 수 있는 거,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돼. 그리고 내일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걸어다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에 감사하게 돼. 그게 뭐야? 내가 늘 이야기하는 기축감이잖아. 살아있다는 단순한 기적과 볼 수 있다는 황홀한 축복, 그리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 그 기축감과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살면 돼.